뭐 애들이 불량식품도 좀 사 먹고 그래야 저처럼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편의하고 있습니까? 편의점 알지도 못하면서 편할목 가이드의 오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급을 시작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안내가 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에 오셔서 불만을 표출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아이들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될까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급식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라면 학교에 가서 먹었을 급식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학생 56만 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라는 것이 이번 서울시 희망급식 바우처의 내용입니다. 이해갑니다. 학교를 못 가는 경우, 만약에 부모가 맞벌이라면 학생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편의점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럼 뭘 먹으란 얘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번 희망급식 바우처는 대부분이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아동급식 카드와는 다르게 다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애들이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워야 한다. 저는 편의점 업주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네요. 편의점에 국한해서 살펴봅시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2페이지에 걸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상품을 종이로 뽑는다면 적어도 100장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단 2장에 적혀 있는 몇 장 안 되는 상품만이 희망급식 바우처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 전 상품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나트륨이 과다 함유되어 있다거나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락 같은 경우 행사 제품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김밥은 전 제품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만 삼각김밥은 전 제품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는 전 제품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만 햄버거 종류는 아예 안 된다.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죠? 다음, 흰우유 가능합니다. 과일 주스, 야채 주스 가능합니다. 그 외의 음료수들 안 됩니다. 초코우유도 안 되고 딸기 우유도 안 되고 민트 초코우유도 안 되고 탄산음료는 기존 아동급식 카드도 안 됐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쿨피스 안 됩니다. 삶은 달걀, 샐러드류, 그리고 제철 과일들 가능합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몸에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은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왜 편의점 주인한테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건을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한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가 되게끔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은 아예 빼버리고 그렇게 정해진 제품이 단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 빵 종류도 안 되고요. 라면도 안 되고요. 정말 애들한테 뭘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아동급식 카드를 봅시다. 물론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한다 라는 명목 하에 발급되는 아동급식 카드이기 때문에 희망급식 바우처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동급식 카드는 라면도 결제가 되고요. 삼각김밥 물론이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민트 초코우유, 커피우유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쿨피스 가능하고요. 바나나 우유, 밀크티맛 우유, 단지 우유 다 가능합니다. 빵도 가능하고요. 날계란 같은 생활 필수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희망급식 바우처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제가 안 되게끔 막아놨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시에서 정한 겁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와서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한은 두지 말자고요. 뭐 애들이 불량식품도 좀 사 먹고 그래야 저처럼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결제가 가능한 상품을 지정해놨다. 저는 아직 학부모가 아닙니다만 제 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몸에 좋은 거를 골라 먹고 왔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던 아동급식 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본따서 이번 희망급식 바우처를 기획했다면 어땠을까? 순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그럼 뭘 먹으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네. 하여튼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 욕을 그대로 현장 일선에서 흡수하는 게 저희 같은 업주들 그리고 제 직원들입니다. 편의점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서 잘 기획해서 제도를 시행했다면 이런 시행착오들 조금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팔아라 라고 지정을 해줬어야 맞는 것일까요? 이것만 빼고 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나았을까요? 편의점 업계에서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인다든지 열량을 줄인다든지 해서 신제품으로 도시락 제품들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입고가 되기 시작했고, 제도 도입 초반에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현장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했다면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통신사 할인에 희망급식 바우처 할인까지 해서 최대 20% 싸게 편의점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얘들아, 밥 굶지 말고 편의점 와서 밥 먹자. 물론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어.